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감사 법무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25년 부서 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토대로 엄정하고 명확한 감사법무 행정 추진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8가지 주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자체 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적 위주보다 예방 감사에 초점을 맞춰 자체 종합 감사를 비롯한 행정 취약 분야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계약 심사를 통해 8월 현재 4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최근 3년 중 가장 큰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21개 보조본 및 19개 인허가 매뉴얼을 정비하고 각 업무별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테마별 청렴 캠페인, 청렴 골든벨, 청렴 교육 등 연중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불편 부담 해소를 위해 현장 행정과 해결 행정 중심으로 72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고, 15개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컨설팅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정 조사 및 감찰 활동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법제 지원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시민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고문 변호사와 마을 변호사를 활용한 무료 법률 상담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사업으로 업무 역량 강화 부서 협업 감사 사례 교육 추진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사 지적 사례를 예방하고 행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주간 부서와 협업하여 분야별 주요 감사 사례를 전파하였고, 향후 주요 취약 분야로 확인된 시설공사, 인허가, 사회복지 분야를 추가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테마가 있는 맞춤형 청렴 캠페인 추진입니다. 분기별 부패 취약 분야별 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청렴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시켜 청렴 실천 홍보와 함께 청렴이 자연스럽게 공직사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직장 내 존중과 배려 있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최근 4년간 접수된 546건의 고충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안성시 고충 민원 및 갑질 예방 사례집을 발간해 전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 대상 도전 청렴 골든벨도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중 갑질 근절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조 찾아가는 행정 SOS 시민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등 다양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였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총 15건의 상담 민원이 접수되어 대부분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하였고, 일부는 관련 부서 검토 처리하는 등 현장 중심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조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26건을 발굴하여 정비하였으며, 일괄 개정에 한계가 있어
실체적인 조문의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촉부터는 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사전 예방 및 업무 역량 지원 감사 추진입니다. 관행적 부당 업무 처리를 차단하고 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자체 종합감사 4회, 특정감사 3회를 실시하였고 제도 개선 및 예방 중심의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자체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정량 성과가 한 20% 정도 향상이 되었고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별 업무 연참 및 내부 강사제 도입을 추진하여 전 부서에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조 시민 생활안전 선제적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시민 밀착형 시설 안전사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부서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는 캠핑장 관리 실태 안전감찰 실시 결과 개선사항과 지정 및 조치를 완료하였고 공영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감찰도 금년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조 공직기강 확립 및 즐겁게 일하는 조직 확산입니다.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중점 감찰을 실시하였고 현장 중심 기동 감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비위 예방을 강화하였으며 반부패 청렴 사례 전파와 교육을 병행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4조 고충민원 서비스 제고 및 악성민원 강경 대응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실태의 분기별 점검으로 처리 기한 등 미준수 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 응대 기법 등 교육으로 공직자의 고충 해소와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동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조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성 제고입니다. 행정의 법적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 수행자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법률 정보 서비스 로앤비를 새롭게 도입하여 광범위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8월 기준 136건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원 중심의 감사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첫째,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단어가 좀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특명감사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하시는 감사를 특명감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인성에? 지금 이거는 특별한 거는 언론 보도 이런 걸 보고 특명을 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세 건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특명이라는 게 담당관님이 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장님이 지정하시는 겁니까?
대부분은 뭐 여기서는 실질적인 뭐 특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종류로 언론 보도와 관련된 뭐 그런 걸 했다는 얘기죠. 따로 뭐 지시받고 하시는 예, 아니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악성 민원 관련해서 이제 악성 민원 처리는 이제 일단 우선은 공직자 보호 아닙니까? 네, 예, 목적이 공직자 보호인데 지금 콜센터 마찬가지로 업무에 물론 단순화시켜서 이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직자 보호거든요. 네. 일을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중요한 건 공직자와 민원인 접촉이 이제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인들은 찾아옵니다. 사무실까지 와서 그 담당자 옆에 앉거나 그때부터 이제 언성을 높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이유를 하는 게 들어봤더니요. 이 민원을 신청하는 절차도 있는데 민원실에 가서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주로 하는 식으로 해서 분리 계속 시켜야지 이런 악성 민원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상존할 건 말이죠.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악성 민원에서 강경 대응하지 말고 저도 최근에 그런 분한테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분은 그걸 있는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려가서 그 부서 가서 따진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민원인가 정상적으로 민원 절차에 신청을 하셔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자체가 또 분리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렸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이게 저도 어제 공부하다 보니까 감찰이란 단어가 아, 예. 지금은 이제 없어져야 될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청도 이제 폐지됐고, 뭐 이건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일제시대 표현이거든요. 1895년 갑오개혁 때 이게 이제 처음으로 검사라는 말을 썼거든요. 1900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이제 검찰청도 이제 됐고 이 단어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게 저희가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합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이런 감찰된 단어 지금 쓰더라도 안성이 굳이 나쁜 걸 따라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감찰이라는 단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쓰시냐면요. 순회 감찰, 안전 감찰. 저는 순회 감찰을 순회 감시, 순회 점검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 감찰도 안전 점검.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한자지만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할까? 이제 전에도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대부분은 이게 이제 상부부서에서 네. 정기적으로 그런 공문이 하달되고 있고 아마 그 용어를 따라서 그대로 쓰다 보니까 물론 저기 의원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앞으로 그 용어는 저희가 잘 좀 순화해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큰 문제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완성식을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잘 알겠습니다.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신고 창구 운영 중이신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신고가 있었나요? 저희가 그 작년에 접수된 걸 올해 처리한 건 있습니다. 아, 올해는 그럼 접수 자체도 없었나요? 이게 이제 갑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월적 지위 아래서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거를 할 때 갑질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에는 갑질이지만 그 부분을 조사에 들어가면은 대부분은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실 갑질이 성립되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가지고 업무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야 이 세 가지가 다 적합해야 갑질에 해당됩니다. 규정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갑질에 해당되는 거를 따로 그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된 건 없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접수된 거를 올해 처분을 한 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접수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네요. 예, 접수는 있어도 갑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조사해 접수는 보면. 몇 건이나 됐어요?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뭐 두세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세 건. 네네. 그 하위 직원이 뭐 팀장을 상대로 주로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조사를 해서 갑질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갑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도 어쨌든 신고했던 사람은 그 정서적 앙금이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혹시 후속 조치 같은 거 하는 거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그래서 인사 때 그 내부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 그 처벌 단계의 갑질은 아니지만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인사 때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그걸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하잖아요. 네. 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이런 거는 괴롭힘이다라는 그런 거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 뭐 할 때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 이런 걸 신고해도 갑질에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안내를 네네 그거를 뭐 예시로 문제도 네. 내고 아, 뭐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 그런 네네. 교육할 때 그 어쨌든 이게 결국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뭐 그 갑질과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이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대단히 고립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개선이 어렵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도 근본적으로 이제 정기적인 교육이나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예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까 또 첨언을 드리면 네. 대부분은 갑질 신고가 들어와서 대부분 조사를 한 건은 그 이제 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 팀장이나 누가 갑질이 아니더라도 그 인사에 거의 반영해 줬습니다. 아, 네네. 그 전보를 시킨 거죠, 서로. 네네. 같이 근무 안 하도록.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이 풀어지기까지가 힘들어서 이제 뭐 부서가 달라지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예요. 그 여기 일상감사 계약 심사에서 네. 심사 건수가 있고 심사 요청 금액이 있는데 이게 원가 분석인 건가요? 그건 아닌 건가요? 9페이지인가요? 네, 9페이지 중간에 도표. 네. 이거는 심사 요청 금액은 그러니까 설계가를 말하는 거고요. 설계가. 예, 절감한 거는 이 들어온 거에서 저희가 이제 과다나 이런 거를 삭감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가 분석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같은 얘기입니다. 원가 분석이고. 네네. 여기 심사 요청을 누가 하는 건가요? 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그 네. 업체에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원가 분석을 요청을 하는. 설계 도서를 네, 용역한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네네네. 저희한테 그 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뭐 일위대가 등 뭐 내역, 산출 내역, 그다음에 단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다 책정된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가 분석 팀을 운영을 예전에 했었고 네. 지금은 팀은 없지만 계속 운영한 지 이게 굉장히 오래 한 10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감률 같은 게 추이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계속 그- 절감할 것들이 똑같은 양으로 계속 나옵니까? 이게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은 그 일위대가나 산출 내역의 오류가 된 부분이 단가의 오류가 대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약간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너무 많이 절감하게 되면 솔직히 싫어합니다. 이게 네네.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예전에도 아마 팀 할 때와 그 바뀔 때 그런 약간의 그 뭐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언제까지의 절감 금액이 단위가 안 적혀 있어서 이게 네네. 1,000원 36억 원이잖아요. 예, 이게 8월 달 것까지인가요? 예. 8월 기준입니다. 예. 8월 기준이고 네네. 절감률이 2.6%가 여전히 절감률이 있고 네네. 이 원가 분석팀을 없애는 일은 없겠네요. 예, 그거는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네네. 어쨌든 이렇게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한 분이 하시나요? 네, 지금도 한 기술직 직원 한 명이 합니다. 지금도. 네, 꼼꼼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법무 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